조선 특파원입니다. 60대인 제가 심장이 무척이나 약한가 봅니다. 숨이 멎고 가슴이 울렁거려 눈물까지 가득히 쏟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멕시코 GMP 세그로스 스타디움 최대 수용 인원 6만 명이 들어찬 그 거대한 공간에서 공연 때마다 아리랑 떼창이 터져 나오니 감격에 겨워서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현상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친구들도 BTS 등 전 세계적인 한류 붐을 보고 이젠 미국, 중국도 안 무섭다고 큰 소리 치고 있죠. 바로 이 소리 때문에. 오늘은 BTS가 왜 멕시코에 가서 아리랑을 불러야 했는지, 그것을 본 세계 언론들은 BTS의 노래를 왜 조국을 위한 헌정곡이라고 했는지 그 문화사적 비밀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어. BTS가 멕시코 공연장에 도착하자 아리랑이 거대한 함성처럼 들려오는 것이었죠. 한국 가수 BTS 멤버들이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국은 순간 감정이 북받쳐 고개를 들어 눈시울을 감추었죠. 그런 감정이 60대 할배 팬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었습니다. 121년 전 조국을 떠나야 했던 1032명의 애니깽 선조들에게 세계 제1의 가수가 된 BTS가 아리랑을 들려드리며 이제는 조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왜 멕시코 사람들까지 우리 민요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그리고 왜 저는 6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사람은 이 장면 하나에 이렇게 가슴이 벅차올라 먹먹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BTS의 멕시코 아리랑을 사례로 들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7일과 9일에 있었던 공연 그 현장으로 가보죠. 자, 멕시코 현지 언론이 이날 공연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의 시각으로 쓴 기사들입니다. 첫 번째 밀레니오의 보도입니다. 멕시코의 대표 방송사 중에 하나인 밀레니오가 연일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했는데요. 공연 시작 전부터 이미 스타디움은 들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멕시코 민요 시엘리토 린도를 합창했고 시세포도, 즉 해냈다를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9년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아미 팬들이 한국의 BTS를 기다린 시간이 무려 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애니깽 선조들이 아리랑을 듣기까지는 1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간을 기다린 기쁨이 한꺼번에 모두 터져나온 함성이었던 거죠. 공연이 시작되자 BTS 멤버들이 스페인어로 직접 외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뛰어올라 불꽃을 피울 준비가 됐나요? 그 순간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J.O.B 관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자 6만 팬이 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Yo hope, hermano, ya eres mexicano. 밀레니오는 공연장 밖의 장면도 전했는데요. 티켓을 구하지 못해 입장할 수 없는 팬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타디움 외벽 너머에서 공연 실황 화면이 보이거나 함성이 들리는 정확한 지점을 스스로 찾아냈고 그 앞에서 공연 내내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인근 대학가 주변 인도에도 수천 명이 자리를 깔고 앉아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선조들도 아마 공연장에 나타나셨을 겁니다. 멕시코의 최고 권위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이 매체는 첫날 공연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BTS는 9년 만에 귀환해서 단 한 번도 아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더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의 발언을 차례로 실었는데요. 뷔가 스페인어로 직접 고백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스페인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멕시코 아미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삶의 이유고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엘 유니버살은 슈가의 말도 다음과 같이 전했는데요. 멕시코에 못 온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투어에도 멕시코가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세 번째로 멕시코 최대 온라인 매체 인포바의 보도입니다. 인포바이는 이날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밤은 멕시코 라이브 음악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날의 10대 명장면을 특집으로 실었는데요. 360도 무대도 아니었고 화려한 불꽃놀이도 아니었습니다. 인포바이가 꼽은 이날 최고의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제2의 애국가 아리랑 떼창이었죠.
그 아리랑 합창 장면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멕시코가 아닌 다른 지역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멕시코 공연을 어떻게 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언론의 시선은 사실 공연 하루 전날인 6일부터 이미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체마다 보는 각도가 전혀 달랐다는 게 더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중동의 눈 알자지라입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보는 중동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5월 6일 BTS가 대통령궁 발코니에 서는 장면을 보고 단 하나의 숫자 5로 압축 보도했습니다. 5시간 만에 소칼로 광장 5만 명 집결, 중동의 이슬람 독자들이 보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멕시코의 K-팝 이벤트를 긴급 영상으로 올린 겁니다. 알자지르에게 BTS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었던 거죠. 세계 음악계를 대표하는 주류의 움직임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BTS 공연의 사건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미국의 눈 CNN입니다. CNN도 6일 멕시코 대통령궁 장면부터 단독 영상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수만 명의 열광적인 멕시코 팬들, CNN이 K-팝 이벤트 하나를 단독 영상 뉴스로 내보내는 것. 그 보도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CNN은 24시간 뉴스 보도를 시작하며 현대 미디어의 지형을 바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입니다. CNN이 보기에 이건 단순 오락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했던 거죠. 개막전 6일 멕시코 대통령궁 이벤트가 이미 그랬으니 7일 이후 실제 공연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최근 CNN은 다큐멘터리 K-에브리띵을 통해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음악 전문가의 눈, 빌보드를 보죠. 제가 어릴 때 한국 가수의 노래가 그 기사에 한 줄이라도 오르기를 기대했던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까지 이번 멕시코 공연을 직접 취재해서 리뷰 기사를 냈습니다. 빌보드가 주목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멤버 전원이 스페인어로 직접 팬들에게 인사했다. 둘째, 제이홉과 진, 슈가, RM이 멕시칸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셋째, 시우다 데 메히코 티셔츠, 즉 멕시코 시티 글씨 티셔츠를 입었다. 라는 등 월드스타이기에 작은 디테일까지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디움 열기가 폭발했죠. 빌보드는 이 3가지를 묶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설계된 BTS 현지화 전략의 완벽한 성공이었다. 그리고 이 공연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BTS가 자신들의 조국에 바치는 헌정이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의 사절단이고 그 문화는 이제 그들의 음악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경탄의 대상이 됐다. 인포바에 역시 이 장면을 멕시코에 대한 BTS의 애정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포바에도 조선특파원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인 시각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멕시코 이베로 아메리카나 대학의 예술사 전문가 카를라 산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현상은 점점 더 엘리트화되고 있다. 정부가 BTS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동안 암표 피해를 입은 팬들을 위한 실질적 보호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BTS에 대한 감탄과 공연을 둘러싼 구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판은 2달 전부터 더 큰 차원에서 이미 제기됐었는데요. 바로 지정학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매트입니다. 이 매체는 멕시코 공연보다 2달 앞선 3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을 보고 이미 경고를 보낸 바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공연 기억하십니까? 주최 측인 하이브 추산 10만 명, 넷플릭스 190개국 생중계, 대단한 공연이었죠. 그런데 더 디플로매트는 그 뒤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BTS가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더 디플로매트가 지적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광화문 공연 당일 한국 정부는 공연 행사로는 사상 최초로 재난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급차 50대, 경찰관 6,500명, 드론 방어 차량까지 동원했고요. 지하철역 3곳이 운행을 아예 중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디플로매트는 조세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 이론을 인용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효과가 줄어든다. 기업의 앨범 발매를 대통령 발언과 대테러 배치의 계기로 삼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류의 공을 계속 가로채려 할 때
그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예리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분석이 딱 하나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그 장면과 함께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당일 멕시코시티 날씨 예보 기억하십니까? 오후의 강고 확률이 80%로 예보됐습니다. 당연히 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팬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자리를 잡고 비 대신 쏟아지는 태양 열기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15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플리건 곡으로 포문을 열었고 에일리언스, 스윙, 파이어, 아이돌 곡으로 이어지면서 스타디움은 이미 팬들의 열기로 용광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디 투 바디가 흘러나왔습니다. BTS 멤버들이 360도 원형 무대를 천천히 걸으면서 관객석을 두루두루 바라보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한쪽 관객석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다. 인포바에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악기 연주가 낮아지더니 갑자기 멕시코 아미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비공식 국가로 여겨지는 100년 된 멜로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목소리가 단 하나의 감정으로 하나가 됐다. 멕시코의 최대 온라인 뉴스 매체 인포바에가 보기에 멕시코 국기 색깔인 초록, 하양, 빨강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6만여 명이 한국 민요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어로 자발적으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무대 위 BTS 멤버들이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머문 자리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멤버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한말 조선을 떠나야 했던 이민자들을 떠올렸습니다. 1905년 애니깽 이야기죠. 일제강점, 즉 나라가 망했다는 비극 속에서 멕시코로 팔려가다시피 이민을 떠난 1000여 명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죠. 되돌아갈 나라가 사라진 채 대서양 연안 유카탄 반도, 용설란 농장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분들이죠. 그들은 한국과 멕시코가 억압당했던 식민지 백성들의 상처였고 그 한을 흥으로 승화시킨 조선과 멕시코 두 나라의 공감대였습니다. 그 씨앗이 121년이나 흘러 BTS의 아리랑이라는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면 이게 단순한 역사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더 디플로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더 디플로매트가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국가가 개입하면 소프트 파워의 자발성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멕시코 내부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이베로 아메리카나 대학 카를라 산체스 교수의 비판처럼요. 그런데 이 멕시코 아리랑 떼창 누가 기획했습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기획사 하이브입니까? 아니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공연장에 모인 6만여 멕시코 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디플로매트가, 그리고 멕시코 내부 비판론자들이 함께 놓친 한 가지인 거죠. 국가가 아무리 개입하려 해도 결국 진짜 소프트 파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다는 겁니다. 광화문 공연장에 재난구호 경찰구급차 50대를 보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멕시코 대통령이 친서를 쓴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거죠. 오직 가슴과 가슴이 닿는 그 자리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멕시코의 아리랑 떼창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프트 파워의 얼굴인 거죠. 더 디플로매트의 경고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멕시코가 한류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BTS 자체에, 그리고 멕시코 팬들 자체에 적용하는 건 틀린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트로트 세대에서 청년 문화 세대로 이어지던 낀 세대입니다. 1960년대 초에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나그네 설움이죠. 저도 그때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남진애님과 함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흥얼거렸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음악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보란듯이 통기타를 들었습니다. 김민기, 양희은, 송창식, 트윈폴리오, 어니언스의 노래, 당시 유행하던 청바지와 통기타, 생맥주로 지칭되는 청년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죠. 그리고 결국 미국 팝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틀즈, 사이먼 앤 가펑클, 존 덴버, CCR, 비지스, 그게 더 있어 보였고 멋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 것보다 서양 것이 우월하다는 그 시대의 정서가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절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형 누나 세대가 독일의 탄광 광부로
중환자 간호사로 돈 벌러 나갔습니다. 또 중동 사막 한복판 건설 현장서 모래바람을 먹으며 외화를 벌어와야 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낮춰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스스로 만든 노래를 지구 반대편 멕시코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리며 자발적으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미국 팝송을 동경하던 배고픈 나라의 노래였는데 이제 세계인이 스스로 찾아 부르는 노래가 됐다니요. 저는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끔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BTS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대와 달랐습니다. 서양 것을 흉내내는 대신 여러분 조국의 언어로 노래했습니다. 앨범 이름을 아리랑으로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 소리를 팝비트 위에 올리는 것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것이 세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 세계에 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부모들 기성세대는 어깨가 쭉 펴지는 기분입니다. 그 어깨뽕 기분 아실까요? 자식들이 잘 되면 어깨가 저절로 펴지는 부모의 그 기분 말이죠. 지금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딱 그 느낌입니다. 신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삼촌, 큰형님 세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중동 사막에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자식들 손 놓지 않으셨던 그 어른들, 6.25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신 어른들, 저 어릴 때 학교에서 매주 교련 수업을 받았는데 불안하고 팍팍했던 그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신 어른들.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BTS 해외 공연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처음엔 아마 믿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믿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는 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향해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습니다. 자, 이제 국민효자 BTS 감동에서 한 발짝 물러나 냉정하게 한 가지는 더 짚어보겠습니다. 멕시코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에 거는 기대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업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리랑 월드 투어의 총 수익은 2조 7천억 원, 약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단일 K-팝 투어 사상 최대 규모 예측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 3회만으로도 멕시코시티에 1,861억 페소, 약 1억 750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멕시코 경제에서 이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인포바에는 이번 공연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문화가 외교의 언어가 되고 팬덤이 사회적 행위자로 등장하는 시대가 왔다. 대중문화가 국제 여론의 장까지 움직일 수 있음이 증명됐다. 단순한 공연 리뷰가 아니죠. 멕시코 최대 온라인 매체가 이 사건의 의미를 외교와 국제관계의 언어로 해석한 겁니다. 멕시코는 현재 세계 5위 K-팝 스트리밍 시장입니다. 멕시코 시티는 스포티파이 기준 이 BTS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도시 세계 1위였습니다. 서울도 도쿄도 뉴욕도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였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멕시코는 이미 한국 문화의 가장 열렬한 파트너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멕시코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파트너십이란 말이죠.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공연 당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BTS 2017년 멕시코에 다시 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공연을 요청하고 국빈 의전으로 맞이하고 재방문까지 공식 선언하는 나라. 이건 단순한 공연 재계약이 아닙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문화를 고리로 동반성장이라는 무언의 약속을 지켜나가자는 거죠.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 봅니다. 멕시코는 한국에게 단순한 공연 시장이 아닙니다. 중남미 전체로 나아가는 문화 외교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 멕시코 언론이 기록한 BTS의 공연 현장. 둘째, 세계 언론이 이번 공연에 부여한 문화사적 의미. 그리고 멕시코 국민들이 부른 아리랑 떼창 앞에서 느낀 감격 등이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이제 수출입 숫자로만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과거 식민 지배의 상처를 공유하고 하늘 흥으로 승화시킨 두 나라가 아리랑이라는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건 상업적 공연이 아니었죠. 영원한 우정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1만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정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와 멕시코는 더 목청껏 아리랑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소견이나마 공감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선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